네, 안녕하세요. ABO 이영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와 계시죠?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31일.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일찍 마감을 하셨거나, 마감을 아예 포기하셨거나. 어느 쪽이십니까? 예? 물론 다 마감을 하셨으리라고. 우리가 무슨 뭐 영업도 아니고 마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날이긴 하죠. 예, 그래서 하셨든 아니면 아직 포기를 하셨든 포기란 말은 잘 안 쓰죠. 오늘 마지막 날 11시 50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리더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핀 달성이 안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게 언제 결과가 나오죠?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습관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가 오늘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예, 시스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거는 4번부터 아까 6번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너트앤볼트라는 우리 아메이의 방법론적인 시스템이 있죠. 자, 4번에서 6번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자, 손 빼고 선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는 못해왔지만 이따 드릴게요. 혹시 4번 뭐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넘어갈게요. 네. 우리 아맹이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스템 사업.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어디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던 간에 맛이 같은가요? 안 같은가요? 같, 같죠. 같아요. 거의. 왜 그러냐면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레시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그대로만 하면 같은 맛을 항상 보장하잖아요. 예. 아메이도 똑같이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해야지 사실은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루어진다니.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 너트앤볼트라는 이 시스템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뭐죠? 1. 사업 시작하기. 2. 꿈 가꾸기. 3. 목표 세우기. 4. 5. 6. 7. 8. 9. 10. 11. 12. 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 과정대로 한번 쭉 내가 배우고 익히고 또 행동에서 체화시킨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내가 이거를 해나간다 그러면 어려울 건 없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배주한 리더님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해주셨어요. 자, 아메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또 내가 이 사업을 알았다면 시작하기로 마음 먹는 게 사업 시작하기예요.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그 다음 과정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하겠다고 했으면 내 꿈,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꿈,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인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꿈꿔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배주영 리더님의 강의를 듣고 내가 그 꿈을 목록이라도 적어보고 아니면 꼭 보드판을 만들어 보시지 않았다. 그럼 시작 안 하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사업은 해서 행동으로 해서 체험시키고 체험시켜서 그것이 감으로 내가 익혀졌을 때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꿈을 바꿨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거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야 되죠. 그럼 그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 행동의 첫 단계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이영진 리더님이 시간을 좀 빨리 끝내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죠.
명단 작성 해보려니까 아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라든지, 제가 물론, 이제 강의 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 초대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업 설명? 다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혹시 그냥 좀 질문도 받아보고, 혹시 제 경험을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명단 작성. 자, 명단 작성에서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이거 다 갖고 계시죠? 비즈니스 핸드북. 예, 이게 사실 우리 사업의 어떤 교과서 같이 이 안에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왜 핸드북이겠어요?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읽어보시면 매번 점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 명단 작성을 할 때, 그거는 바로 첫 번째예요. 나를 위한 명단이 아닌 우리를 위한 명단이 돼야 된다. 요 획기북에 명단 작성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명단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떠오르지가 않죠. 왜 떠오르지가 않냐면요. 우리가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사업을 전달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사업을 할까 말까. 내가 제품을 전달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아메 제품을 쓸까 말까.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명단을 작성을 시작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명, 5명, 10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명단은 그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책에 5만 원권 한 장씩 나누어 줄 사람을 한번 써보세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내가 그냥 5만 원씩 나눠줄 수 있어. 그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못해도 2, 30명은 나오실걸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올린다면 100명도 넘을 수 있고,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시면 1000명도 넘을 수 있어요. 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다 써야 된다. 우선 다 써야 된다. 그리고 저 문구는 제가 분명히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책을 어제 제가 찾아보려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가다가 금광을 발견했어. 그러면 이 금광을 같이 개발해서 함께 부자가 될 사람. 다시 돌아가서 그 말을 전할 사람. 자,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명단이 좌르륵 나오죠. 사실 우리 아메이 사업의 가치는 그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명단 작성이 어려우냐 하면 자꾸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음, 사업할 사람, 제품 쓸 사람, 제품 전할 사람 이걸 하니까 왠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 이 명단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안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단 작성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 행복, 자유, 여유, 기회, 성장, 그다음에 나와 함께 동반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누구부터요? 떠올라질까요? 누구부터? 네,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친지, 친구, 그죠? 소중한 사람들부터 떠오르죠.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 팀에서 참여를 했던 책이에요. 멘트가 죄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거 유튜브에서 되게 영업대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그분은 진짜 영업의 왕이에요. 모든 영업에. 근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요. 이분이 안 해본 영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험 영업을 할 때, 고수와 하수의 얘기를 해요. 하수는 보험 영업을 하는데 자기 주변 사람부터 찾는 사람들. 우리 엄마, 우리 친척한테 가서 보험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고수는 누구냐면 내 지인들을 다 배제하고 제3자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 영업이 아닌 이유예요. 여러분, 영업이라는 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분명히 도움되는 것을 전하려고는 하지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잖아, 부담을. 사실 안 하던 거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하던 차를 타게 한다든지, 안 들었던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그게 그 사람한테 필요할지라도 안 하던 걸 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의 친구, 친척,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업은 뭐냐면 이 명단 작성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마케팅,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명단 작성이 힘들다? 그럼 내가 플랜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내가 플랜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내 가장 소중한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이 명단이 적히기 시작을 해야 돼. 그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명단 작성의 방법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이다. 어떤 마인드로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지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지만 선입견이나 예측을 배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 누구나 생필품을 사용하는 사람 누구나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따가 가시면서는 한번 명단을 쫙 다 적어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명단 작성의 중요성. 왜 명단을 그러면 작성을 해야 할까요? 왜?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명단을 쫙 다 적었어요. 다 적으면 그 명단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네?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좀 알려줘야 되잖아. 정말 건강한 좋은 제품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좋은 기회나 플랜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럼 명단을 보고 만날 계획을 세우든지, 내가 만날 스케줄을 짜든지, 뭔가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명단은 우리 사업의 유일한 자본이에요. 우리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냐면, 함께 생필품을 쓰고 함께 이 기회를 누리면서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서 이 명단이 유일한 자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명단이 있으면요. 아까 만남의 계획이라든지 뭐 내가 생각하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립도 다 가능하죠. 그 명단은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우선순위도 수정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죠.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렇기 때문에 명단 작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행동 첫 단계에서 엄청 중요하다. 자, 그럼 명단 작성을 할 때 제가 아까 선입견이나 이제 어떤 예견 같은 것들 다 배제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사람 꿈이 있는가? 현재보다 더 나은 수입 또는 추가 수입을 원하는가? 더 나은 일거리를 찾고 있는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가? 자신의 능력만큼 혹시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퇴직 후 노후 문제로 고민하는가? 자녀들의 진로, 미래로 고민하는가?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독립적인 자기 사업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 본업 이외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을 원하는가? 육아나 가사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 너무 많겠죠? 너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명단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은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명단이 아니에요. 사업적인 명단이 아니고요. 반드시 노트에다 기록하셔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양식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면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명단 작성 그 양식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명단을 아까 다 적는데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분류를 하세요. 분류. 예를 들어서 가족도 그냥 가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저도 있고 남편도 있으면 제 가족이 있고 남편 시댁 쪽 가족이 있겠죠. 그러면 제 가족 중에서도 친가 쪽 가족이 있고 외가 쪽 가족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남편도 그렇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뭐 사촌, 오촌, 육촌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하시고 구체적으로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 동창, 선후배도 마찬가지예요.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선후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생각해 보면 되게 다양한데 그걸 한번 분류해서 적어보시면 좋죠. 그리고 그렇게 분류해서 적어보셨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뭐가 정해지냐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만약에 내가 한 200명을 다 적었어요. 근데 200명을 다 내가 만나고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한 20명에서 30명을 뽑아야 돼. 근데 어떻게 뽑냐? 우선순위를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우선 나하고의 친밀도
나하고 얼마나 신뢰와 친밀도가 높은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죠. 긍정적이고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기준을 적어드린 것처럼 뭔가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연령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저는 지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문전옥답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저희 집에도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 무슨 뭐죠? 그 텃밭 대여하는 거 뭐죠? 어? 주말 농장 그런 것도 하시죠. 근데 주말 농장은 망하기 쉬워요. 그죠? 왜냐하면 멀리 있어. 한번 주말 동안에 한번 가려고 해도 시간을 내고 뭘 하고 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혹시 뭐가 안 되면 못 가면 그만이야. 근데 내 문 앞에 문만 딱 열면 보이는 텃밭은요, 잡초가 나면 뽑아줘야 되고, 벌레가 있으면 잡아줘야 돼. 그죠? 그리고 뭐가 뭐 열매가 달렸으면 그런 걸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너무 멀다. 그러면 후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내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좀 더 지속적으로 자주 만나는 게 좋죠.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는 건 꼭 뭐, 이분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서 뭐 제품이나 이런 걸 뭐 아주 풍족하게 잘 쓸 수 있다. 뭐 꼭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상황들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만나고, 그 다음에 관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재작성해서 새로운 명단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죠. 처음에 내가 알았던 명단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명단이 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평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평은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높아요. 제 가평에 있는 회원들의 평균 연령 말씀드렸죠. 86세예요. 86세 엄청 노인 것 같죠? 그분들 수영장 20바퀴씩 아침에 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음식 뭐 만들고 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 아니면 손주분들한테도 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안 왔는데, 우리 새롭게 이제 우리 그 조인된 영리더, 바니 리더라고 있어요. 애기예요. 이번에 막 회원 가입한. 그 친구는 아버지가 저의 회원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저희 회원이었고, 그냥 제품 몇 가지 생필품을 좀 쓰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딱 나오게 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아까 왜 예측이 필요 없냐 하면, 이 사람이 할까 말까, 뭐 쓸까 말까,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통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저한테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을,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분 중에 아주 부정적인 저희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직도 안 써, 제품을. 근데 뭘 하냐면 이 친구가 무슨 자기 친구들 모임이 있어.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뭐 아메이를 하는 제 이름이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아이언 폴릭스, 철분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매달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다른 거 시중에서 사는 걸 먹으면 부작용이 심해서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 그러면 그것 좀 주문해줘가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쓰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아이언 폴릭스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은 그런 거죠. 그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될지 모르고 어떻게 확장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넘어가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명단 양식은 요거예요. 요거는 비즈니스 핸즈북에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이름만 쭉 적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앞에, 그 사람이 친척인지 친구인지 동창인지 그룹을 좀 적으시고, 이름, 직장,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어떤 사업의 기회나 아니면 가치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뭐, 좀, 뭐, 부정적인지, 그 다음에 꿈과 목표가 있는지, 뭐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좀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주지는 어딘지,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사실은 사업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 설명을 좀 했는지, 제품은 좀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분류해서 쓰다 보면 나도 참고가 되지만 이 자료는요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꼭 이렇게 작성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명단 작성의 우선순위는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긍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뭔가, 요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좀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성장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당연히 후원 대상이지만,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후원을 하고 알려줘야 될 사람은요. 이미 사실은 그런 성공을 좀 해보고 있는 사람보다 열심히 현재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의 기회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요.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윤주호 리더님 같은 경우 의사 선생님이시고 아마 저희 직장을 다니는 저희들보다 연봉이나 월급이 훨씬 더 높으실 수 있는데 그분은 왜 아메이 사업을 하실까요? 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욕구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에 두시면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내가 좀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네. 어른들도 어른답지 못한 분 있죠. 약속을 해놓고 남의 시간이 네, 저는 시간이 돈인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수학은 어떻게 했어요? 시간 합치면 그게 돈 하는 사람은 얼마일까요? 근데 약속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은요 반드시 우선순위, 그러니까 선약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시간적 자유가 없다면 사실은 삶이 참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자유를 원하는 사람. 네. 그리고 이 명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작성해 놓으시면 조금 소비자 관리 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 곳이 없을 때 여러분 그게 제일 걱정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 초기 사업 때는 좀 그랬어요. 갈 곳이 없어. 나 가면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고 누구한테도 잘 전해줄 수 있는데 갈 곳이 없어. 그럴 때 이 명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 스케줄 노트예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요 앞쪽에 그 달에 내가 집중적으로 만날 명단 리스트에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또 적어요. 그럼 그 적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각각 날짜에다가 약속이 잡히지 않아도 그냥 끼워 넣어요. 그 사람하고 약속이 잡히지 않아도 우선 나 화요일 날 그 지방 가니까 그쪽 가니까 거기다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끼워 넣죠. 그리고 요때는 요 사람을 만났는데 좀 그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을 막 끼워 넣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나 톡으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잡는데 톡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전화보다 톡을 굉장히 더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시죠. 톡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먼저 하고 전화를 먼저 그러면 대부분 잘 안 받아요. 왜냐면 바빠서도 안 받지만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고 뭔가 감정 교류하는 걸 이제는 부담스러워해.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그래서 그냥 안 받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면서도 전화를 하는 거죠. 먼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톡을 남겨요. 내가 지금 전화했었는데 통화가 잘 안 되네. 굉장히 바쁘구나. 이러면서 용건을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톡을 남기시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거는 스폰서와 상담 자료가 된다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 명단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영진 리더님 단백질 이야기 하셨는데, 여러분 단백질 딱 들으면 어떻죠? 이것을 지금 뭐 예를 들어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든 물론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필요한 사람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 옆에 아니면 프로모션 옆에 명단 이름들을 쭉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한번 전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비즈니스 센터에 체험, 측정, 뭐 여러 가지 검사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도 초대하실 수 있는 명단이 되고 집에서 하는 홈미팅이나 퀸미팅이나 각자의 상황이나 어떤 성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미팅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만남과 초대예요. 만남과 초대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만나세요. 그냥 만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만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만나죠? 내가 아메이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도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아메이 이 제품이나 사업을 어떻게 전하지?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언제 얘기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남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메이 사업을 하시기 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을 하지 그때는 사람들을 안 만나셨어요? 만나셨죠? 네, 만나셨어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냥 만나셨죠. 옆집 아줌마가, 아, 오늘 우리 차 한잔 해. 뭐 나가서 만나셨잖아요. 만나서 무슨 얘기하죠? 생활 얘기하잖아요. 건강도 얘기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그냥 생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냥 만나시면 돼요. 그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가만히 초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그냥 만나는 사업이에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든 이야기를 하고 경청을 하다 보면 암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생겨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정보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만난다고 해서 원래 부담도 생기지만 절대 그 만남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예. 그리고 방법이죠. 우리가 방법론을 지금 배우는 거니까 우선 전화와 문자로는 약속만 잡는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파트너들한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약속이 잘 안 잡혀요, 이거죠. 아, 약속이 잘 안 잡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약속이 한번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군가 그냥 만나자고 해.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아메이 사업도 모르고 사실 뭐 제품도 모르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건 알아. 아니면 저 사람이 보험을 하는 건 알아.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이유도 없이 야, 우리 내일 만나자 이러면 쉽게 그래 만나자라고 얘기하실 분 잘 없으실걸요? 엄청 친한 친구야. 언제든 만나서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왠지 부담이 있어. 사실 약속이 없는데도 다른 약속을 만들어서라도 안 만나고 싶죠. 예. 그래서 그냥 약속을 잡으실 때는 제가 여기서 약간 좀 팁이라고 말씀드리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야, 가을 되니까 낙엽도 떨어지고, 너 이런 날씨 너무 좋아하잖아. 네 생각이 났어. 너랑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차 한 잔 사줄게. 우리 잠깐 얼굴 볼까? 뭐 이렇게라도 명분이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오늘 책을 읽다가, 이 책이 너무 너한테 좋았는데, 이게 책을 보고 네 생각이 나더라. 너한테도 꼭 필요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그 책 너한테 좀 전해줄게. 만약에 뭐 바쁘면 잠깐만 밑에라도 내려와. 내가 전해주고 갈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을 때 명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쉽게 잡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엄청 불안해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같은 걸 할 때도 예를 들면 저는 목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를 오늘 할 거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측 가능하시죠. 오늘 요거 다음엔 요거 나올 거고, 요거 다음엔 끝이구나. 이제 강의가. 그리고 뭔가, 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이러면 안심이 되시지 않아요? 이것만 이제 끝나면 끝이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사람들이 집중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 왜 만나자고 하는지도 모르고 만나서 얘가 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만나면 몇 시간 동안 나를 붙잡고 얘기해야 될 뭐 그런 불안감이 있어. 그럼 약속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는 반드시 명분을 가지고 만나시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시면 되죠. 야, 내가 오늘 그쪽에 마침 네 사무실 근처에 가는데 4시에서 5시 사이가 조금 시간이 떠. 그 1시간 남는데도 1시간 동안 잠깐 내려와서 잠깐 할 수 있어? 이러면 이 사람은 뭐죠? 시간만 얘하고 얘기하면 된다는 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부야. 주부인데 나는 저녁에 가서 애들 밥도 해주고 뭣도 해줘야 돼. 그럼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은 피하셔야죠. 이게 눈치죠, 눈치. 그 사람의 잉여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애기 엄마는 어느 시간대가 바쁘고, 가정주부는 어느 시간대가 바쁘고, 직장에 있는 사람은 어느 시간대가 바쁜지, 그거를 내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잉여 시간을 찾으셔서 이왕이면 그 잉여 시간의 약속을 잡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잡을 때도 얘기를 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 여기 2시간 가능해. 너 혹시 그때 시간 돼? 라고. 그러면 나는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약속이 없어도 알람을 맞춰놓고 가세요. 2시간 이후에 일어나야 돼. 그 알람 딱 울리면, 야, 나 다음 약속 시간 됐다.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 적당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게 약간 뭐 방법이다 보니까 팁 같은 건데, 이거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뭘 하자가 아니라 서로 편하게 보자는 거죠. 편하게.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네,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 이것도 있죠. 그리고, 시간과 약속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 장소를 정할 때는 저는 좀, 만약에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것 같으면 너무 복잡하지 않은 장소. 예, 사람 목소리가 막 섞이지 않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런 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면 약간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분주한 장소도 괜찮아요. 음.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내가 이 사람하고 월요일에 좀 볼래? 그러면 월요일에 잘 안 돼, 이 사람의 시간이. 그러면 보통은 월수금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 월요일 날 잘 안 되는 사람은. 수요일 날 좀 볼래? 그럼 수요일 안 되는 사람은 월수금이 안 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 수요일 안 된다 그러면 그럼 금요일에 볼까? 이러면 좀 미련한 짓이야. 수요일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목요일이나 화요일 어때? 그리고 조금 화요일 중에 정하는 거죠. 요것도 약간 센스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조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훨씬 만남이 쉬워요. 그리고 만나서 그냥 경청하세요. 우리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경청하시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할 말들이 분명히 떠올라요. 그러면 많이 충분히 듣고 어제도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서 한 3시간을 얘기를 했나 봐요. 그분이 얘기를 했어, 그분이. 자기 운동하시는 얘기도 하고, 뭐 또 얘기도 하고. 근데 얘기를 하시다 보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치킨은 안 먹어. 네. 그럼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프로틴 드세요? 그럼 안 먹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틴의 중요성이라든지 운동을 하시면서 왜 꼭 드셔야 되는지를 얘기해드리면 되는 거죠. 작정하고 나가지 마시고. 예, 그 대신 작정은 안 하지만 나는 준비는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가방 안에는 카탈로그와 그다음에 뭐 뭔가 어떤 자료와 전해줄 수 있는 자료와 이런 것도 준비하고 가셨다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꺼내지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프로틴 그거 먹어야 돼? 만약 이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가방을 나는 다 준비를 해왔지만 마치 우연인 척 마침 저 이거 휴대폰 프로틴 있는데 이거 2개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꼭 타서 드셔보실래요? 라든지 아니면 이거 내가 지금 자료가 하나 있는데 아니면 이거 프로틴에 대한 어떤 책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저 이거 진짜 요즘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툴을 전해주시면 되죠. 네. 네, 여기 다 나오네요. 그렇게 툴을 잘 활용하라.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도 뭐 뉴트리라이트를 잘 드시고 계시는 분 같으면 우리 영상들 농장 영상이라든지 이번에 뭐 방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제가 보내드릴게 보세요. 안 보시죠? 아니, 그런 헛쓰고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짧으니까 요거 자랑 잠깐만 같이 보세요. 내가 열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남과 초대를 할 때는 동의 없이 초대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에 안 된다고 했어. 그럼 목요일 날 어때? 목요일도 안 돼. 그럼 그 다음날 화요일 어때? 그 다음날 화요일도 안 돼. 그러면 다음 달 뭐 수요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다시 정하자. 내가 시간 될 때 스케줄 보고 괜찮을 때 얘기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마음가짐. 진실된 마음가짐, 이건 기본이죠. 아까 명단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이런 좋은 미팅에 초대하고자 하는지, 함께 성공하고자 하는 이 마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일단 시도하세요. 즉시 만나세요. 그냥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즉시 만나세요. 예를 들어 지난 그 뭐죠? 우박이 한번 가평에 엄청 내렸던 며칠 전에 비와 함께. 근데 그 우박이 제가 만난 중에 가장 큰 우박이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동영상을. 이거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바빠가지고 며칠이 지났어요. 올리기 뭐죠? 이 우박 언제 왔던 우박이? 네, 다 그거는 이제 지나간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때가 있어요. 때가 어떤 시기와 딱 그 맞는 알맞은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 우선 일단 그냥 즉시 시도하신다. 즉시 만난다. 직접 만난다. 그래서 95%의 행동과 5%의 생각이 바람직하죠.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100번도 더 만나고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실제로 나는 행동을 일주일에 만날까 해.
당연히 사업은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 모습이 곧 남의이기 때문에 사업가다운 이미지, 말투, 자세, 열정은 너무 중요해요. 나는 이 대단한 비즈니스를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려한, 초췌한 모습으로 갔을 때 절대 그 말은 신뢰성을 잃는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제가 아까 예의를 얘기했는데 예의죠. 제가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게 내 스타일이야, 내 성향이야가 아니라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예의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갖추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되냐면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의 없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다. 예.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을이 아니고 갑이에요. 그죠? 사실은 밥을 먹자고 해도 밥값은 내가 내는 것보다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너를 진짜 건강할 수 있는 기회,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전달했는데 네가 나를 사줘야지. 마인드는 이래야 돼. 교만하지는 않지만 당당한 자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면서 내가 너무 공세를 해. 예를 들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 만나줄까?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는 이렇게라도 뭐 샘플이지만 써봐 이러고 좋은 마음으로 전하지만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 도대체 나한테 치약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길래 매번 만날 때마다 나한테 좀 분품을 줘? 막 이런 걸 줘? 그러면 오해받기 딱 좋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당당하지가 않아요. 그냥 영업사원 같은 취급을 받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발 막 요즘에 건조해져 막 발이 막 터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풋크림을 몰라. 근데 얘기해도 이 사람은 잘 살 것 같지가 않아. 이제 막 그러면 내가 샘플 같은 거 주면서 꼭 발라봐. 발라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너 꼭 사. 뭐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무엇은 다 하려고 하지 마.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라는 거. 오늘 만나서 얘기가 좀 잘 된다고 3시간, 4시간 막 그냥 사업 설명, 후유 사업 설명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이 빠져요.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만남에서 중요한 건 만날 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열정적이고 진실된 모습 유지하는 거, 그리고 미팅에 초대를 하는데 미팅에서 대부분 고정관념과 오해가 해소가 되거든요. 내가 1대1로 만나고 우리 스폰서님하고 2대1 만나고 그 과정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듣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리더들을 함께 보고 분위기를 보고 이런 우리 이 ABC 센터를 보고 이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백날 말로 해봤자 사실 그 잘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미팅의 장으로 잘 초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한 나에게로의 초대. 그러니까 나도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어차피 내 지인들이잖아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던 나와 중간에 만났던 나와 지금 만나는 내가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업 설명입니다. 마지막 사업 설명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죠? 네. 자, 사업 설명은 뭐 두말 할 필요 없이 너무 중요하죠. 그냥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안에서 미팅도 듣고 뭐든 다 하지만 그러면 나는 사실은 사업을 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업 설명을 하는 것과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 아멘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아멘 뭐 이런 제품들도 막 나오잖아. 응, 맞아, 맞아. 그런 제품도 좋지. 그리고 아멘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성공도 하고 되게 여유로운 사람들 살더라. 그래,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럼 아멘이 뭐 나쁘진 않아. 그런데 나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 뭐 이러면서 어쨌든 어바웃을 했어. 그런데 그거는 사업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오늘 아메이 이야기 하고 왔죠. 그분하고.
예. 아마 이야기했는데 그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 말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이래요. 그거는 설명을 한 게 아니고요.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뭐죠? 그냥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아메이 이야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아메이 이야기를 하다가 만 거죠. 근데 나는 아메이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생각해. 그럼 다음번에 만나면 좀 더 낫겠지? 그 다음번에 만나면 좀 더 낫겠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정확하게 플랜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플랜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STP, P가 뭐죠? 우리 마케팅 플랜,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건 우리가 설명이라고 해서 뒤에 설명이 붙어 있으니까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업 설명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걸 내가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신고하는 게 필요하죠. 나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 하고 있어.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 라는 신고가 먼저 전제. 그 다음에는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 아메이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그 다음에 아메이의 이런 기회나 마케팅 플랜이 이런 거더라라는 거를 더도 덜도 붙이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그럼 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 그 다음은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아까 12번째 과정 중에 다음번에 우리 신정원 리더님이 해주시겠지만 팔로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암의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이 사업을 배워 나갈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하시면 돼요. 아메이 사업 설명, 여기 STP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설명의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솔직하게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각자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꿈을 쫓고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은 많이 그렇지 않아요. 내 꿈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고 어찌 보면 그 꿈이 아닌지, 꿈도 아닌데, 예를 들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람처럼, 희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이 사업에 있다는 걸 좀 인지시켜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업 설명을 한번, 내가 해줌으로 해서, 야, 다음에 절대 안 되잖아요. 다음에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내가 그때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게. 아니면 그때는 만약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내가 알고 있던 것 아메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러면 스폰서님을 사실은 연결해서 2대1 미팅도 가능하죠. 네. 사업 설명의 구성은 다 아시죠? Y아메이, 내가 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실 점검, 그 다음에 우리 이 사업의 어떤 본질 개념, 그 다음에 저런 유통 변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업의 보너스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예, 그 다음에 수익 구조, 뭐 사업의 가치, 이런 건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가가지고 저 프로대로 내가 1번부터 7번까지 쫙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어디서 가능하냐면 여기서 가능해요. 우리 여기서 OM이나 사업 설명을 강사가 이 앞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하실 때, 자료를 보여주면 하실 때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은 가서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 설명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어찌 보면 뭐 능력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 사람하고 쉽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감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예를 작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작업을 할 때 만났던 이제 제자예요. 이게 수강을 했던 제자를 만나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저한테 뭘 원했냐면 자기가 그 사업을, 그 사업이 아니라 공방을 차려서 이 공예 작업을 좀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구한 거야. 그럼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듣다 보니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은 나중에 뭐냐면, 저도 그걸 했었잖아요. 저도 그걸 했는데 제가 왜 그걸 그만뒀는지예요. 저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사실은 저는 돈을 벌고 싶었는데, 공예도 좋아했지만 돈을 벌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 물어봤어요. 너는 그 진짜
경제적인 어떤 상황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재미만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작업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아니면 이걸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니? 당연히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나는 안 하기를 너한테 권해준다 하면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어봤니? 하면서 이제 직업의 사사분면을 그려서 얘기한 거죠. 아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차이, 그 속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냥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온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뭘 얘기를 했냐면 와이어메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 점검도 얘기했고요. 그 공방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것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나는 여기 분당에 내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이야. 너 요때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시간에 안내를 해줄게. 그러면 사실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유튜브까지는 얘기 못했어. 다 얘기 못했어. 그러나 사업의 비전과 가치 같은 건 얘기가 된 셈이죠. 그러면 저는 풀 사업 설명을 각 잡고 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하고의 1시간, 2시간 대화 속에 저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불편함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할 때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들으면 사업해야 돼? 너 지금 나한테 계속 사업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그리고 나는 사업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난 사업을 못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런 관념을 갖고 있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그래도 들어보라니까. 들어보면 달라질 거야. 들어보면 네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거야. 우린 이런 마음으로 계속 설득하려고 하죠. 그거는 어려워요. 아니, 나는 너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사업을 하라고, 물론 사업을 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기회일 테니까. 그런데 사업 설명의 목적은 이 사람을 사업을 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 사람의 생각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 속에서 좀 녹여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만났는데 와이야메이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돌아가서 생각이 좀 많을걸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현실 점검만 얘기했어. 그래도 그 사람은 돌아가서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나와 만남이 조금 쉬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너를 만났는데 뭔가 기분은 좀 찜찜했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네가 해주는 말을, 네가 전해주는 정보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성공인 거죠. 자, 그래서 사업 설명 시 이제 유의사항이라기보다 어쨌든 사업 설명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기보다 많이 한다. 잘하실 수 있나요? 사업 설명을 잘하는 분은 가만히 보세요. 그분이 원래 언변이 있거나 뭐 말에 재능이 있는 분이 아니고요. 많이 한 사람이 잘해요. 사업 설명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횟수에 도전하세요. 많이 하다 보면 당연하게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이렇게 시작하기 쉽지 않고요. 처음에는 먼저 여성분이 조인이 되기도 하고 남성분이 조인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업은 가족 사업이고 사실은 함께 해나갈 때 훨씬 더 시너지를 서로 같이 건강하고 같은 좋은 가치를 나누는 거니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우리 박철웅 스폰서님을 많이 활용이라고 보면 이상하지만 우리 스폰서님을 많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부부 후원이 쉬워져요. 그리고 사업 설명은 대화체로 하는 게 좋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잡고 이렇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물어볼래?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어볼래? 내가 이 PPT 자료 준비해가지고 자료 딱 준비해가지고 너한테 1시간 풀로 한번 설명할게. 제대로 한번 귀 열고 들어볼래? 알았어,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다면, 그러면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만남 속에서 하려고 하면, 대화체로 하는 것이 좋고요. 대화 속에 내가 해야 될 말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시작했어. 내가 사업 설명 어떻게 시작했어.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야, 됐어. 아유, 그만하고 술이나 먹어.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뭐 이렇게 중간에. 그러죠. 아니야. 아까 제가 예측 가능한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하다가도, 나 지금 약속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이러고 막 가방 들고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럼 손을 딱 잡고, 언니, 잠깐만, 5분만 들어봐, 5분만. 5분 시간 되지. 5분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냥. 아니면,
잠깐만. 나 10분만 얘기할게. 이러면 사람 예측 가능해. 아, 10분이면 5분이면 끝나거나.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업 설명의 시작은요. 사실 뭐냐면 소비자 혜택이에요. 왜 이거를 들어야 하는지. 언니 지금 치약 하나 쓰고 있잖아. 언니 지금 세제 하나 쓰고 있잖아. 근데 쓰는데 그냥 쓰지 말고 썼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쓰는 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는 완전 천지 차이야. 꼭 해야 돼. 아, 난 이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어떻게 보면 전혀 필요가 없는 뭐 광고비 뭐 이런 거를 품질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돈을 그냥 허투게 소비하면서 나한테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야. 자, 5분만 앉아봐, 5분만. 5분 시간 되지. 이러면 대부분 앉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다면 만약에 이랬으면, 아, 나 가봐야 돼. 미안. 나 이럴 때 그냥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약간 팁이에요. 시간을 딱 정해주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네,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나의 이야기. 나 이랬었잖아.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뭐 얻은 게 난 병밖에 없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나에 빗대서 얘기하고, 그래도 너는, 얼마나 좋아. 남편 아직 직장 이렇게 튼튼하지. 너도 이렇게 커리어먼으로 지금 잘하고 있지. 애들 잘 크지. 너는 진짜 걱정이 없겠다. 이런 멋진 말,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은 뭐죠? 야, 다 보기에만 그래. 나도 속 썩고 있는 거 많거든.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죠. 그럼 너가 야, 보기에는 난 전혀 걱정이 없어. 그런 게 있었어? 뭔데? 이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논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내가 질문으로 답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미팅, OM 이런 데 초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그냥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니라 그러면 나 안 들어 아니면 그래 지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너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후회스러울 것 같거든. 그래도 네가 한 번은 들어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한번 정성은 들여볼게. 이번에 아니어도 다음에 또 만나자.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매달리지 마시고 스토커처럼 예, 예, 비굴해지지 마시고,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음을 그냥 쿨하게 기약하세요. 그 대신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냐?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너는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 소중한 사람이 내가 이 좋은 기회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너한테 정성을 들일 거야.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결과 내려하지 말고 여유 있는 자세로 당장 나타나는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뭐 늘 한 말이죠. 그리고 후를 준비한다. 예. 예. 꺼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 설명 시작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마케팅 노트를 되게 잘 활용을 하는데 우선 카페 같은 데서 만났을 때는 딱 노트북을 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우리 보너스 플랜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일일이도 그릴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면 한 세네 번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라도 쓰시고 만약에 이걸 꺼낼 수 있는 뭔가 자료를 꺼낼 수 있는 이런 데다 그러면 잠깐만 내가 오늘 마침 노트북이 있다. 여기서 좀 조용하고 한적한 데서는 볼 수 있는 환경이면 꺼내고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죠. 네. 저도 이렇게 일찍 끝났네요. 네. 고객은 단번에 알아챈다. 당신의 눈빛이 순수한 의도로 도와주려는 것인지, 뭔가를 자신에게 팔고 싶어서 접근하는 것인지, 먼저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 이익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영업 차원이, 영업 대장이 쓴 책이지만 저는 사실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메이 사업의 사실은 그 모토가 헬핑 피플이잖아요.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우리 사업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출발은 거기에서 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도와줬으면 좋겠는 마음.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도움을 주었을 때 저 사람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과 신뢰,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번부터 그 12번까지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저것들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 받고 피드백 받은 대로 또 다시 즉시 하고
그럼 나한테 체화되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방법론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너무 다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도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령이라기보다 약간 뭐라 그러죠? 배려인 거죠. 저는 요령이라기보다 배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거든요. 그 사람이 편한 시간,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장소, 예, 그 사람이 나와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거는 그다음에 나를 볼때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다 배려예요. 그래서 배려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